연방정부의 건강보험 보조금이 지난해 말 종료된 이후 비싼 보험료를 내게 된 주민들의 이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에 원숭이와 합성된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얼굴이 올라와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습니다. 오는 일요일 제60회 슈퍼볼에 안보 최고 등급이 부여되면서 연방과 주 각 기관이 총출동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도산기념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 미주 도산안창호 기념사업회가 올해 안에 부지를 선정하고 늦어도 4년 안에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말 뉴욕을 포함한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2026년 아스테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보조금이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캘리포니아 중산층 주민들 수만 명이 비싼 보험료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치료를 줄이거나 아예 무보험을 택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연방정부 건강보험 보조금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도입돼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를 넘는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왔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6만 2,700달러, 4인 가구 기준으로 12만 8,600달러 수준입니다. 하지만 보조금이 지난 12월 31일부로 만료되면서 해당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입자들은 더 이상 연방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약 16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보조금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의료비 상승 영향으로 커버드 캘리포니아 평균 보험료도 올해 10.3% 인상됐습니다. 일부 자영업자와 중산층 주민들은 월 보험료가 작년 대비 2배에서 많게는 400%까지 폭등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벌금을 내더라도 자비로 진료비를 내는 것이 매달 수백, 수천 달러의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해 무보험 상태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무보험자에게 성인 기준 연 9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고지서가 본격 발송되면 더 많은 가입자가 보험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얼굴과 원숭이가 합성된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은 즉시 인종차별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서 해당 동영상이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영상이 공유된 것은 계정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 소셜에 투 개표기 업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2020년 대선 결과를 조작했다는 주장을 담은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1분짜리 영상의 말미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과 부인인 미셸 여사의 얼굴에 원숭이의 몸을 합성한 장면이 포함됐습니다. 배경음악으로는 영화 라이온 킹의 삽입곡 더 라이언 슬립스 투나잇이 사용됐고 원숭이 몸을 한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드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이 게시되자 흑인인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를 아프리카 밀림 속 원숭이에 빗댄 것은 인종차별이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진영은 역겨운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공화당 일각에서도 흑인 상원 의원인 팀 스콧이 X를 통해 해당 영상이 가짜이기를 기도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상 최대의 스포츠 축제 제60회 슈퍼볼을 앞두고 국가안보 최고 등급이 발령됐습니다. 각종 테러나 공격에 대비해 연방과 주정부 관계기관이 총동원돼 입체적인 방어망을 구축합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0회를 기념하는 로마 숫자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곳곳에 들어섰습니다.
숫자가 말하듯 올해 슈퍼볼 열기는 예년보다 더 뜨겁지만 그만큼 보안 수위도 차원이 다릅니다. 정치적 갈등과 외교적 마찰로 해외와 국내 테러 공격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입니다. We are ready to have the eyes of the world on San Francisco for Super Bowl 60. I always tell people, every San Franciscan, that my number one priority is keeping everyone in our city safe. 국토안보부는 이번 행사에 대해 국가안보 최고 수준인 Tier 1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FBI와 마약 단속국, 세관 국경보호국 등 연방기관들이 출동하고 캘리포니아 주정부 역시 비상서비스국 지휘에 따라 주방위군과 고속도로 순찰 대 CHP 등이 투입됩니다. 합치면 모두 35개 기관에 달하는데 여기에 이민세관 단속국 ICE는 빠졌습니다. There are no planned ICE or immigration enforcement operations that are scheduled around the Super Bowl or any of the Super Bowl related events. 경기 당일 상공에서는 핵물질 탐지 장비를 장착한 헬기가 뜨고 경기장 일대에는 드론 금지령이 내려집니다. 또 해안가 일대와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24시간 보안 경비에도 나섭니다. The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has a major role in conducting critical infrastructure security evaluations, cybersecurity evaluations. The Office of Counter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has a role. The Coast Guard has a role. 당국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테러 첩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만큼 수상한 행동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가 리버사이드 도산기념관 건립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부지를 선정하고 4년 안에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는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념관 건립 사업은 부지 선정 등으로 시간이 늦춰졌을 뿐 문제없이 진행 중이라며 한국 정부 온라인 사이트에 의문을 제기한 청원 내용은 사실 확인 과정이 누락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모든 협의들이 거의 다 이제 완료가 됐고 시기적으로 그린벨트에 처음에 제공받았던 그린벨트 지역의 땅들은 너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다시 제공받은 땅으로 거의 방향성이 굳혀지고 있습니다. 아마 올 상반기 정도 되면 최종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업회는 부지 결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즉시 설계 단계로 넘어갈 것이며 완공에는 최대 4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년 정도 설계를 하고 또 퍼밋이 들어가면 보통 한 6개월 이상을 걸리기 때문에 실제 착공이 들어가면 한 2년 안에는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3년, 길게는 4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사업회는 오늘 지난 2023년 리버사이드 시의회와 체결한 MOU 원문과 이달 리버사이드 시장이 보내온 공식 서한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6월에 국제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글로벌 상징성을 가진 디자인이 채택된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념관 건립에 투자될 자본 문제에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보훈부 기금, 국회 특별예산 등 한국 정부 차원의 지원, 기업 후원금과 민간 기부금 등을 통해 사업 비용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업회는 지난 1902년 미국으로 건너와 독립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해낸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반드시 리버사이드 내에 기념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사의 핵심적인 인물의 기념관 건립 구체화를 앞두고 한인 커뮤니티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이번 주말 뉴욕을 포함한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눈이 내린 뒤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밤부터 트라이스테이트 전역에 눈소나기와 눈날림이 시작돼 대부분 지역에 최대 1인치 안팎의 눈이 쌓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허드슨밸리와 롱아일랜드, 캐츠킬, 포코노스 일부 지역에는 1에서 3인치 적설이 예상되며 자정 이후 토요일 새벽까지 국지적으로 강한 눈구름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순간적으로 시야가 급격히 나빠지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눈이 그친 뒤에는 본격적인 한파가 불어닥칠 전망입니다.
토요일 이른 시간부터 북극 한기가 유입되면서 바람이 급격히 강해지고 토요일 오후에는 돌풍이 시속 40에서 50마일에 이르며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트라이스테이트 전역에 한파 경보가 발령됐으며 뉴저지, 패세익, 허드슨, 버겐, 에섹스, 유니언 카운티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1시까지 극한 한파 경보가 적용됩니다. 기상청은 특히 오는 일요일 아침이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화씨 6도,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고 체감온도는 최저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수 있어 극히 위험한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군이 동태평양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또다시 공격해 2명이 사망했습니다. 남부사령부는 오늘 SNS를 통해 어제 동태평양 해상에서 마약을 운반하던 선박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의 국적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남부사령부는 해당 선박이 마약 밀매 경로를 따라 이동 중이었다며 이 작전으로 마약 테러리스트 2명이 사살됐으며 미군 사상자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은 지난해 9월부터 서던 스피어라는 이름의 작전으로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마약 밀수 의심 선박에 대한 타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기간 최소 38차례의 공격이 이뤄져 누적 사망자는 128명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 핵 군축 협정이 결국 연장 없이 만료된 상태에서 미국이 중국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핵 군축 협상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숫자를 제한해온 신전략무기 감축 조약, 이른바 뉴스타트는 현지 시각 5일 연장 없이 종료됐습니다. 미국은 종료 하루 만에 새로운 조약 체결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서면을 통해 군축은 더 이상 미국과 러시아만의 양자 문제가 아니라면서 중국까지 상대할 가능성을 반영한 조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The president's been clear in the past that in order to have true arms control in the 21st century, it's impossible to do something that doesn't include China.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새 조약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유엔 군축회의에서도 중국의 핵실험 실시를 지적하면서 이 때문에 지난해 트럼프 역시 국방부의 핵실험 재개를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러시아와의 핵전력 불균형을 내세우며 3자 핵 군축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새로운 핵 군축 구상이 실제 협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부터 보류해온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이예린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17건의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9개월간 멈춰있던 건데 만장일치로 한꺼번에 제재를 풀기로 한 겁니다. 그동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적 지원 반대 기류가 강했는데 지난 3일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난 조현 장관의 제안이 영향을 미친 거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공동의 목표를 견지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제재 면제가 북미 남북 대화의 마중물이 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다만 남측과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을 전면 거부해온 북한이 관심을 보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며 북한의 호응이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이슈 인사이드 시작합니다. 일요일 열렸던 제68회 그래미 어워즈의 주인공은 사상 처음 비영어권 앨범으로 올해의 앨범을 비롯해 3관왕을 차지한 배드버니였습니다. 그의 첫 수상 소감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아이스 아웃.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사실 아이스 또는 아이스 아웃이라는 용어는 음악,
특히 힙합신 장르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보석으로 화려하게 치장한다는 뜻의 요즘 말로 스웨그를 의미하죠. 40, 50대 분들이라면 90년대 초 MC 해머와 쌍벽을 이뤘던 백인 래퍼 바닐라 아이스의 아이스 아이스 베이비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러나 배드버니의 발언은 중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그래미에서 여러 스타들이 옷에 달았던 배지의 문구 아이스아웃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올해의 노래를 수상한 빌리 아일리시, 이어진 시상식 진행자 트레버 노아의 멘트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No one is illegal on stolen land. Congratulations, Billie Eilish. Wow. That is a Grammy that every artist wants, almost as much as Trump wants Greenland. Which makes sense. I mean, because Epstein's island is gone, he needs a new one to hang out with Bill Clinton. So 아메리카 대륙에서 토착민을 학살하며 몰아낸 부끄러운 역사.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스캔들까지 노골적으로 풍자한 발언이었죠. 트럼프 대통령 말 그대로 발끈했습니다. 시상식은 최악이다. 저급한 쓰레기다. 완전히 틀렸고 잘못된 발언이다. 그러면서 진행자를 상대로 소송까지 걸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찰리 커크 피살 직후 친트럼프 지지자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 방송 정지를 당했던 지미 키멜과 같은 급이라며 강경 대응을 선언한 것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본인 역시 리얼리티 쇼에서 독설 진행자였기에 웃어 넘겼으면 멋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농담으로 받기엔 너무 노골적 발언이라 쉽진 않았겠죠. 농담으로 넘기지 못한 시상식 해프닝은 또 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벌어진 이른바 따기 사건. 많이들 아시죠? 윌 스미스의 아내가 지병 때문에 삭발했는데 그걸 농담이라고 하냐는 이런 비난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윌 스미스는 그해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고도 엄청난 비난 속에 아카데미에서 사실상 퇴출됐고 폭행을 당한 당시 진행자 크리스 락은 더 유명세를 탔습니다. 올해 그래미 시상식은 끝났지만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는 일요일 지상 최대의 단일 스포츠 제전 슈퍼볼이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서 개최되죠. 경기만큼 화제가 되는 올해 해프타임 쇼의 주인공, 앞서 언급했던 배드버니입니다. 1억 명 이상이 지켜볼 이 30분짜리 공연에서 과연 이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팝스타가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미와 슈퍼볼을 연결짓는 사건도 있습니다. 힙합 아티스트 켄드릭 라마와 드레이크 사이에서 벌어진 이른바 디스전. 지난해 그래미 어워드에서 켄드릭 라마가 5관왕에 오르고 바로 이어 슈퍼볼 해프타임 쇼에서 그 디스곡을 부르며 승리한 사건입니다. 당시 양측 크루들 간의 폭력 사태와 총격 사건으로까지 번졌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도 컸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 슈퍼볼이 열리는 현장과 인근에 아이스 요원들이 투입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NFL과 연방국토안보부는 해당 소문을 공식 부인했지만 원래 예고된 급습이란 없습니다. 농담과 진담처럼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또 열광의 도가니가 될 현장에서 어떤 예측 불가능한 충돌이 일어날지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궤변일 수도 있지만 이러다 막 시작된 동계올림픽에 아이스링크까지 다른 의미로 변질되는 건 아닐까. 스포츠와 예술의 순수함이 정치적 논리에 얼어붙지 않길 바랍니다. 이슈인사이드였습니다. 식료품 체인 트레이더조가 국내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식료품점으로 선정됐습니다. 소비자 만족지수 협회 ACSI가 발표한 올해 식료품점 부문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레이더조가 100점 만점에 86점을 기록해 1위에 올랐습니다. 2위 퍼블릭스는 84점을 받아 지난해와 동일한 점수에 머물렀습니다. 체인점 자이언트 이글은 73점으로 최하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CSI는 계산대 처리 속도, 매장 운영 시간과 편의성, 육류와 농산물의 신선도 등 소비자의 실제 쇼핑 경험을 기준으로 만족도를 평가했습니다. LA 동물원은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오는 21일과 22일
음력 설 축제를 개최합니다. 올해 행사에는 한국, 중국, 베트남 커뮤니티가 함께 설 축제 무대를 선보입니다. 이정인 무용단은 21일 오후 1시 30분 메인 스테이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무용을 공연합니다. LA 동물원은 매년 아시아 음력 설을 기념해 다양한 문화 공연과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폭등했습니다.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다우존스가 사상 처음 5만 포인트 선을 돌파하며 불과 3일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3대 지수 가운데 나홀로 이번 주를 상승한 주로 마무리했습니다. 반면 어제 10개월 만에 최악의 3일을 기록했던 내스닥은 오늘 반등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를 11주 만에 최악의 주로 마무리하며 47주 만에 4주 연속 하락한 주를 기록했습니다. 아마존은 엇갈린 실적 결과와 함께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자본 지출 전망을 내놓으며 10개월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반면 어제 24개월 최저치를 찍었던 비트코인은 오늘 11% 넘게 반등하며 관련 주들을 일제히 폭등세로 이끌었습니다. 아마존의 약세가 우려와 달리 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체 하락에 그쳤다는 안도감 속에서 10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한 엔비디아는 기술주 전반에 집중된 패닉 바잉을 촉발하며 반격을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 주 발표되는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소매 판매 지수, 그리고 CPI 지수를 앞두고 작동한 포모 현상은 전혀 가라앉을 조짐 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단했던 한 주를 뒤로하고 이제 즐거운 주말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주말은 상황이 주는 편안함보다 내 마음이 먼저 선택한 행복으로 가득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순간에 기분 좋은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